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왜 영국이 한국과 친하게 지내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국이 한국과 친하게 지내는 진짜 이유는 한국과 영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은 과거에 큰 갈등이나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영국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영국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랑 한국이랑 친한 거 맞아? 프랑스와 독일은 뭔가 익숙한데 영국은 그리 가까운 느낌은 아니란 말이지.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이 프랑스, 독일은 가더라도 영국 안 가는 사람들은 되게 많던데 프랑스 명품, 프랑스 요리, 프랑스 와인은 한국에서 인기가 많고 독일 자동차, 독일 맥주도 한국에서 인기가 많잖아. 그런데 영국은 해리포터 말고 뭐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 영국은 한국과 꽤 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영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신사의 나라, 영국식 영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 해리포터, 유명 팝 가수 비틀즈, 영국 왕실, 브렉시트, EU 탈퇴국 등등. 영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에게 친숙한 국가죠. 특히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 축구의 종주국이자 가장 잘 나가는 축구리그, 프리미어 리그가 영국에 있는데요. 과거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고 손흥민 선수가 런던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토트넘에서 맹활약 중이며 황희찬 선수도 울버햄튼에서 맹활약 중이죠. 박지성이 활약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손흥민이 활약 중인 토트넘 핫스퍼 팬들의 경우 이들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국이 꽤 많이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영국은 비록 패권국의 자리를 미국에게 내주고 브렉시트로 EU에서 탈퇴했지만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19세기에서 20세기 대영 제국의 영토가 절정에 달했을 때 언제나 영국 제국 영토의 어딘가는 아지였기 때문이었죠. 대영 제국이 해체되고 많은 지역이 독립한 지금도 해외 영토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제한적이나마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한 독립한 나라들도 대체로 영연방을 유지하며 국가 원수를 영국의 국왕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한국은 영연방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스탠스가 친영에 가깝기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역시 영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선 영국은 참 고마운 국가인데요. 6.25 전쟁 때 영국은 5만 6천 명이나 되는 병력을 한국에 투입합니다. 영국은 179만 명을 보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국가로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꾸준히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발생한 영국군 사상자는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의 사상자보다 훨씬 많다고 하죠. 영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이기도 하며 현재까지도 영국은 한국과 협력을 진행 중인 최우방국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영국은 언제부터 한국과 친해졌을까요? 처음부터 영국과 한국의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죠. 그냥 서로서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은 역사적으로 영국과 직접적인 갈등이 없었던 정말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아메리카,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를 들쑤시고 문제를 만들고 다닌 대영 제국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지리적, 국제정세적 요인으로 인해 영국과의 마찰을 기가 막히게 피해온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 마찰이 없었기에 한국은 영국에 대해 악감정이 생길 일이 없었죠. 한국의 가장 큰 동맹국가이자 혈맹인 미국마저도 신미양요가 일어나 한국과 다툰 적이 있었고 20세기 박정희 정부 시절에도 이리저리 미국과 다투었는데 영국의 경우는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마찰이라고 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그나마 영국과 관련된 일로는 거문도 점령 사건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조선보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행위였기에 애매한 감이 조금 있죠. 심지어 거문도에 상륙한 영국군은 거문도 주민들과 매우 우호적으로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주민들을 용역으로 고용하거나 거주지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들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보통 폭력이 뒤따르기 마련인 강제점령에서마저도 마찰이나 갈등이라고 볼만한 사건이 전혀 없었다고 하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영국은 식민 지배자, 제국주의자, 전쟁 교전국, 갈등과 분열의 씨앗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영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습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미국의 무상 원조를 받아 겨우 나라를 연명했는데요.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은 나라는 당연히 없었고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은 단지 한국을 군사지역으로만 인식했죠. 하지만 영국과 한국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영국과 한국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기업이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유명 대기업인 현대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현대 정주영 회장에게 당시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에 조선소를 건설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일본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을 발전시켜 일본의 몫을 빼앗으면서 중화업 공업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 만드는 게 어디 쉽습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타고 다니던 거북선 만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조선업은 막대한 자본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시 한국에는 자본과 기술력 둘 다 없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먼저 옆 동네 일본을 찾아갔지만 상식적으로 자기 밥그릇 뺏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일본 애들 계산 빠른 거 다 아시잖아요. 일본은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후진국에 조선소를 세우고 재정 지원까지 해준다는 미친 발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영국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정주영 회장은 영국에서 기술 및 금융 지원 약속을 받아내죠. 영국은 과거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한 국가였으니 당연히 배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는데요. 한때 영국의 선박 건조량은 전 세계의 80%를 차지했으며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32%를 담당할 정도였습니다. 영국의 애플도어라는 선박 건조회사로부터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할 인원과 기술을 받았고 영국 수출보험청과 미국의 금융자문사 라자드가 금융 지원을 해주었죠. 현대가 처음으로 만들 배는 그리스에서 수주한 탱커였고 이 배를 건조하는 것을 돕기 위해 수많은 영국 기술자들이 울산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고 현재 영국의 조선 산업이 쇠퇴하고 현대 중공업의 아버지 격인 애플도어사가 사라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영 제국 조선업의 후손은 한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 산업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나라는 다름 아닌 영국이었습니다. 조선업에 큰 도움을 주었던 영국을 기억하고 다시 영국으로 출장을 떠났죠. 그는 영국의 자동차 회사 브리티시 레일랜드에서 일하는 조지 텀블을 고용했고 영국의 부품 제조 공장으로부터 수많은 기술적 조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기술적 조언을 바탕으로 그의 첫 번째 작품인 포니를 생산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 자동차를 만들게 되죠. 한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발전소를 세울 때도 영국의 GEC가 참여했습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영국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죠. 영국의 도움으로 인해 한국은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 성공했고 이러한 상업적인 성공들을 바탕으로 영국과 한국은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 수많은 영국 은행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국 기업들이 급격히 발전하는 한국 시장을 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한국에 진출한 대표적인 영국 기업들을 소개하자면 스탠다드 차타드, HSBC, 프루덴셜 바클레이스, 피델리티 자산운용, 디아지오, 버버리, 에드워즈, AMEC, 롤스로이스, 로열 더치셀, BP 등이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시작되면서 한국과 영국의 관계는 단순한 군사적 관계를 벗어나 민간에서까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1990년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970년대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고 해외여행, 유학 등의 소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과 영국의 경제교류는 몇 배로 늘어났고 많은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영국의 유명 사립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재벌들은 영국에 새로운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런던, 서울 직항로가 개설되었죠. 이후 수많은 영국 정치인들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외에 영국이 한국과 친하게 지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국은 1993년까지 한국에 병력을 배치시켜놓고 냉전시대 내내 한국의 입장을 편들어 주었던 국가입니다. 대북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이기도 하며 2016년 태영호 공사 망명 당시 영국 정보기관 MI5와 SIS가 깊숙이 개입해 사실상 망명 작전 설계와 진행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한국 정보기관을 돕기도 했죠. 영국이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면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영국 FTA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양국 사이의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상호 간에 활발히 교류 중이죠.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 시 영국 해군이 참가하기도 하고 림팩이나 코브라 골드 등의 훈련에도 같이 참가하는데요. 영국은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돕고 있으며 한국이 향후 핵잠수함을 만들 경우 핵잠수함에 들어갈 연료봉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16년 11월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 공군, 영국 공군, 미국 공군의 연합훈련도 이루어졌죠. 영국은 우리의 최우방국인 미국과 가장 친한 국가 중 하나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친하게 지내야 할 국가입니다. 앞으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서로서로 도우며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